지금까지 배웠던 이항계수 C로 표현된 어떠한 합, 차 이런 표현들이 다 있었지. 그걸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얘는 어디서 왔지, 얘는 어디서 왔지, 얘는 어디서 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 이해되니? 어? 다 적어졌는가 모르겠네. 자, 뭐였어? 한 줄.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N은 2N제곱. 그건 안 적어서 지금 안 적었네. 저 위에 줄 가로줄만 표현만 있고. 그 다음에 짝수 번째 합 절반, 홀수 번째 합 절반, 0부터 절반까지 합 절반, 절반부터 n번까지 합 절반. 이렇게만 적어졌어. 어? 하나 안 적어졌네. 뭐가 안 적어졌어? NC 아까 중간에 한번 하긴 했는데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빼기 NC3 이렇게 가겠지. 뭐야? 짝수 번째는 더하기 홀수 번째는 빼기 이렇게 한 거잖아요. 아까 짝수 번째 얼마라고? 절반. 홀수 번째 얼마? 절반 이렇게 된 거지. 위에 있는 식에다가 x에다 뭘 넣었단 소리야? 위에 있는 식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러니까 절반으로 봐도 되고 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다 봐도 되고, 이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면 알았지?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 보통 플러스는 좀 쉽잖아 우리가.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약간 당황하게 돼 있어. 근데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왔냐에 따라서 쉬운 룰이 있고 어려운 룰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우리 틀 안에 들어왔던 문제들은 쉬운 문제들이야. 이해되니? 그 다음에 CC 곱하기는 일단 뽑고 뽑는다의 생각을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좀 쉬웠어요. 남녀 구분해서 풀면 아주 쉬운 단어가 돼버리지. 그러지? 근데 뽑는 거 안 했다 뽑았다 가면 식이 좀 까다로웠어. 그래서 좀 쉬운 것만 알려준 거야. 이게 몇 명, N명 중에서 R명 뽑고 R명 중에 한 명 뽑은 것만 일단 얘기했어. 두 명 뽑을 수도 있지만 한 명 뽑은 것만 얘기했어. 룰을 기억해야 돼. 그 그림을 기억해야 돼. 전체를 잘라가지고 이쪽에서 몇 명, 이쪽에서 몇 명 뽑을 것이냐. 전체에서 이만큼 뽑고 나서 그 안에서 또 뽑을 것인지. 그 중에 얘는 어려워서 그 중에 한 명만 식이 나온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근데 뽑고 뽑는 것도 음수가 나올 수 있다겠지. 그래서 1 플러스 x의 n제곱하고 1 마이너스 x의 n제곱도 알고 있어야 그게 계수로 설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이 룰 됐니? 근데 이제 새로운 룰이 하나 발생했어요. 여기에 있는 뭐 어지러우니까 여기만 봐, 여기만 보자, 여기. 예. 어? 뭐야? 짝수 번째만 쓰고 홀수 번째만 썼지. 근데 그 와중에 걔네들도 부가 왔다 갔다 했단 소리야. 이게 보통 홀짝이 부호가 뿔마가 같다는 소리는 마이너스를 곱했다는 소리거든. 근데 얘가 짝수 번째가 있는데 부호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룰이 몇 개냐면 짝수 플러스 짝수 마이너스 짝수 플러스 짝수 마이너스 홀수 플러스 홀수 마이너스 홀수 플러스 홀수 마이너스 이렇게 룰이 됐단 소리야. 그러면 로테이션 4개짜리라는 소리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플러스만 봤는데 뿔마가 됐다는 것은 두 개에서 4개의 로테이션이 된다는 소리야. 홀수도 마찬가지로. 4개의 로테이션은 누구를 갖고 있냐면 i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누구를 갖고 있다고? i를 갖고 있다는 소리야. 4개의 로테이션은 i야.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문제를 풀려면 1 플러스 i의 n제곱을 정리를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n제곱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식을 적었는데 쌤은 간단하게 한 번만 해볼게요. 20제곱으로 한번 해볼게요. 20제곱으로. 그러겠지? 20제곱을 얘를 그냥 적어볼게요. 자, 1 플러스 i의 20제곱을 하면 너무 길긴 한데 20제곱을 적으면 이렇게 적을 거야. 일단 x자리에 i가 들어갔다는 소리야. 그럼 그대로 적으면 되잖아. 20시 0 플러스 그 다음 뭐야? 20시 1 i 1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러지? 근데 그거를 아래다 쓸게요. i가 있으니까 i가 있는 놈 여기다 쓸 거야. 그 다음 누구야?
20시 2i 제곱이 되겠지. 20시 i 제곱인데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되면서 실수가 되겠네. 20시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돼서 마이너스 20시 3. 아, 이러한 룰이구나. 20시 4는 다시 플러스가 돼서 i 4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0시 5 이렇게 될 거네. 이렇게 오케이. 이러한 룰이네요. 그래서 위에는 홀수 짝수는 잘 모르겠지만 20까지 갈 거고 얘는 20시 19까지 가겠다 이거지. 그럼 앞에 부호는 생각하면서 적으면 돼. 그래서 몇 번째인지 0부터 20까지는 총 몇 개 있어? 짝수가 11개 있습니까? 11개니까 홀수 번째 플러스가 되겠고 1부터 19까지는 10개 있습니다. 홀수가.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끝날 거라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이해돼서? 이게 지금 짝수만 있는데 뿔마가 왔다 갔다 된 것은 i가 있었다. 그래서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 형태에서 출발했구나 라고 하고 이걸 적어보고 정리를 해줘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걸 외울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외울 수 없어. 20시 0 마이너스 20시 2 플러스 20시 4 20시 1 빼기 20시 3 플러스 20시 5 얘네들은 1 플러스 i에서 왔구나 이 정도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 되지. 얘는 우리는 왼쪽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을 1 플러스 i가 뭐가 되냐면 2i가 됩니다.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가 돼. 1 플러스 i의 제곱이 2i가 되고 얘는 1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라는 값이 떨어진다는 거지. 됐니? 결론적으로 우리는 요 값이 뭐가 되고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 되고 요 값이 뭐가 된다? 0이 되는을 동시에 알아내는 문제야. 됐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1 플러스 i의 20제곱은 조금 쉽게 나온 것이고 얘보다 약간 더 까다롭게 나오려면 1 플러스 i의 홀수 제곱이 나올 거야. 홀수 제곱 나오면 1 플러스 i가 남아있잖아. 이런 거야. 일 플러스 i의 19제곱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1 플러스 i 19제곱은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1 플러스 i가 짝수만 될 거니까. 되니? 그러면 1 플러스 i가 로테이션이 4개가 될 거니까 사실 4개는 아닙니다. 제곱을 하면 i가 남고 다시 4제곱으로 1이 되니까 로테이션이 8개짜리야 원래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i의 18제곱 따로 쓰고 1 플러스 i로 계산을 할 거라고.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i가 2i가 9제곱이 되고 1 플러스 i로 계산할 거라고. 1 플러스 i의 9제곱은 i 1제곱 똑같으니까 2i가 남았을 거. 2의 9제곱 i가 남았을 거고 2의 9제곱 1 플러스 2의 9제곱 i 이렇게 쓸게요. 그냥 i하고 1 플러스 i가 남아서 얘는 실수부부터 적으면 마이너스 2의 9제곱 홀수부는 2의 9제곱 i 이렇게 될 거라고. 답을 외울 수는 없다 이 말이야. 물론 좀 공부를 해가지고 짝수만 하나만 외워야겠다. 짝수만 외워야겠다. 홀수만 외워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그럼 이해되니? 외울 수는 없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푼다 이 정도밖에 아닙니다. 알겠지? 어떤 느낌이냐? 1 플러스 i의 거듭제곱을 했더니 짝수만 홀수만을 따로 실수부 홀수부로 계산할 수 있고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써서 외워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이 식은 어디에서 왔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바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지. 이거 어떻게 된다고?
2NC2, 3NC3 이렇게 된다고. RNCR. 그러면 어제 뽑고 뽑는다로 기억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라고? NCR, RC1이라는 식이고 이 식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N명 중에 R명 뽑고 그림을 생각해야 돼. R명 중에 한 명 뽑았다. NC 한 명 뽑고 N-1명에서 R-1명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고 여기다가 1부터 N까지 집어넣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N 묶어내고 N-1C 0부터 N-1C 1 이렇게 해서 N-1C N-1 요 식이구나. 풀려면 당연히 요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겠지. NC 0부터 NC N까지가 2N제곱 N-1 0부터 N-1C N-1까지니까 얘는 공식이 있다 이거야. 이렇게 푼다 이 말이야. 쉽지만 않다고. 외우기도 어려웠다는 것은 까먹기도 쉽다는 소리야. 되겠지? 그럼 얘를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럼 얘는 반복적으로 일단 기억을 하고 어떻게 기억을 하는 게 좋다고? 얘를 식을 이런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기억해야 이걸 외울 수가 있다고. 됐니? 안타깝게도 이 식은 앞으로 안 나오니까. 어디서 나오냐면 시그마 형태에서 한번 나올 수는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여기서만 나온다 생각하고 이 시험을 보고 통과되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 수능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런 식은 안 나와. 어디서만 나올 거야? 내신에서만 나올 거니까 지금 이 시기에만 한번 계속 어떤 식으로 문장을 바꿔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돼서 써먹고 그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식은 아니다. 그냥 뭐 어떤 식의 개념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고민해야겠지. 룰이 안 맞다겠지. 하나를 빼면 된다겠지. 두 칸 차이 날 수 있어 없어? 4, 3, 4, 5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럼 몇 개 빼라? 2개 빼라 이거지. 단 룰은 항상 NC 0부터 간다는 사실이에요. NC 0부터 NC N까지. 왜냐면 NC 0은 계산이 쉬워 1이니까. NC 1은 계산이 쉬워 N이니까. NC 2는 계산이 좀 어려워. 그래서 NC 2부터는 빼지 않아 보통은. NC 0하고 NC 1은 뺄 수 있어. NC N은 뺄 수 있어. 근데 보통 NC N이 빠지면 NC N이 빠졌다. 10시 국가점에 있으면 10시 10은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10시 1이 있어. 10시 0은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10시 0을 기억을 못해. 10시 1은 1부터 하니까 되겠다. 0부터라는 생각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을 기억하면서 써가면서 눈팅으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이 부분은 몰라도 되니까 놔두고. 좀 깨림직한데 2번이 좀 깨림직한데 좀 깨림직합니다. 다음. 자, 확률 들어갑니다. 확률은 저번 시간에 시행, 사건, 중요한 단어들 몇 개 했어요? 표본, 공간, 전체 집합 이런 생각으로 사건은 집합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 부분 집합이다. 부분 집합의 개수가 사건의 개수가 된다. 근원 사건은 근원 사건 중요한 단어를 했습니다. 하나의 원소로 됐다. 기본적으로 근원 사건을 써먹으려면 각각의 확률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사건은 전체 사건, 공 사건은 뭐야? 전 사건은 전체 집합, 공 사건은 공집합 이렇게 연결했지. 합 사건은 합집합 대신 새로운 용어 곱 사건은 교집합적인 내용이다. 곱 사건이라고 쓰고 거기에 배반 사건 여집합, 배반 사건 여집합, 여사건 여집합 그렇게 연결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확률이 총 3가지가 있다겠지. 수학적 확률을 우리는 주로 다 쓸 거야. 앞으로는 수학적 확률밖에 안 할 거야. 자, 통계적 확률도 있다고 했는데 통계적 확률은 어떨 때만 쓰냐면 어떤 개념이냐면 통계적으로 숫자를 내보면 아주 많이 해보면 횟수를 극한적으로 아주 무한대로 늘려보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근사적으로 같아진다는 게 극한이니까 같다. 극한값이 수학적 확률과 똑같다. 이런 생각이고 수학적 확률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학적 확률이 안 나올 수 있잖아. 리완이 농구 잘하냐? 네? 농구 잘해? 농구요? 아니. 못 왔잖아. 네. 리완이는 농구에 자유투를 넣을 확률이 안 나왔잖아. 물론 0이겠지만 그러지 안 나왔어. 그럼 어째?
통계적으로 넣는단 말이야. 10번 넣으면 원래 한 3번 넣었다 이 말이야. 그거를 수학적 확률로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이야. 내용상. 요게 통계적 확률이고 기하학적 확률은 도형적인 확률이라고 해서 저번 시간에 알려주긴 했어. 너희들 문제는 좀 쉽게 등장을 시킬 거야. 뭐 너희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만큼 쉽게 도형으로 나올 건데 그중에 쌤이 좀 까다로운 문제 하나만 소개를 해줬습니다. 했니? 한 문제 정도만 내기를 했다. 기하학정렬의 교육과정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지금은 빠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 이 정도 한 문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도용적으로 길이, 넓이, 부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야. 다음은 뒤에 먼저 하고 올게요. 개념부터. 자, 덧셈 정리. 확률의 덧셈 정리. 자, 확률은 사건에 대한 계산이잖아요. 계산이니까 덧셈 정리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집합의 합의 법칙.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랑 똑같은 말이면 덧셈 정리 합의 법칙. 사건 A, B에 대해서 P, A, B의 합사건이라고 읽는데 A, B의 합사건이라고 읽어요. 근데 A, B의 합사건 용어가 나올 수 있어. 합사건 하면 A 합 B의 A, B의 합사건이라고 읽고 얘를 A, B의 합사건이라고 읽고 식을 이렇게 적는 거라고요. 우리는 A, B 합집합 이렇게 읽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A, B의 합사건 이렇게 읽는다고. 얘는 어떻게 볼 거야? PA, PB 더해가지고 뭐 그림상도 AB의 AB 교관이고 AB의 곱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 나온 게 제일 쉬워. 왜? S를 뭐라 넣고 풀면 되냐? 1이라 넣고 풀 거고 이 각각을 다 더해서 1이 나오게끔 하겠다. 집합의 원소적인 개념을 전체를 1로 보고 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배반이라고 하면 딱 봐도 우리는 여사건의 이것이 뭐였지? 여집합이지. 여집합? 여집합 아니지. 서로소였지. 서로소가 되면 우리가 합이 어떻게 될 거야? 각각을 더하면 되겠다. 똑같은 말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벤다이금 그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전체가 1이 나오게끔 하면 되겠다라는 문제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야. 이 사건도 그대로 가면 되겠지. P, A는 전체가 1이니까 U에서 우리가 A를 뺐잖아요. U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돼서 A에서 PA를 빼면 PA여다.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뭐가 나오냐면 뭐 투모르간 이런 거 나오겠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으냐면 P A 합 B의 여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1 빼기 P A B의 합사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겠지. 이렇게 나오면 1에서 뺐네. 여사건이네. P A 합 B의 여사건. 얘는 두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여 교 B여 이렇게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 해란 소리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A하고 B여의 곱사건입니다. 곱사건은 교집합. 얘는 우리가 A 빼기 B로 계산했지? 알지? 그 전에 집합에 했던 내용과 똑같이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얘는 PA 빼기 PB가 아니라 PA교 B였어. NA에서 교집합 개수를 뺐다네. 그래서 벤다이금 그려 가지고 하는 게 편하다고. 요놈에서 요놈만 뺄 거라고 해. 알겠니? 끝났네요. 뭐 다 아는 사실이네. 뭐가 똑같아? 집합하고 완벽하게 똑같다. 용어 몇 가지 다른 것이 배반, 여사건. 벤다이금은 그려보면 떨어져 있다. 그렇지? 교집합, 곱사건. 공통 부분. 벤다이금 그려보면 아주 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거지? 한 문제 풀어볼까? 아무것도 아니야. 자, P가 나왔다. 우리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AB 사건에 대해서 전체 사건이 있을 것이고 전체를 표현상 우리는 뭐로만 쓸 거야? S로만 쓸 거고
얘를 S로 쓸 거고 전체는 1이고 요놈을 A 사건, 요놈을 B 사건. 이 안에 들어갈 거는 확률을 쓸 거야. 곱사건 9분의 2. A랑 B랑 다 더하면 9분의 7이래. 요놈하고 요놈을 더하면 9분의 7이래. 그럼 바깥에는 얼마야? 9분의 2. 됐어?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네. 요거가 지금 9분의 5. 여기까지 몰라? 합을 구해라.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요거 구하는 소리네. 좀 이상하다. 9분의 7. 요거 더하기 요거가 9분의 7이지. 그럼 9분의 2가 중복됐지? 됐지? 그럼 요놈은 뭐가 돼? 9분의 5가 됐네. 틀렸네. 얘가 9분의 4야. 이해되니? 식으로 적을 수 있고 그냥 뭐 상식적으로 연산 머릿속으로 한 거야. 얘를 적자 보면 PA 플러스 PB 빼기 PAB의 곱사건 이렇게 적어서 9분의 7, 9분의 2 요놈이 9분의 5 이렇게 풀 거라고요. 식으로는 P만 썼다. 그 전에 N으로 썼던 것을 P로만 적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은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남는 것은 다 문제 풀이만 있다 이 말이야. 그 중에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가 참 과학적인 게임입니다. 맞죠? 하지만 과학적인 게임이 아니야. 과학적인 게임이 아니야. 물론 과학적이지. 너하고 나만 보면 몇 명이 가위바위보일지 모르지만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두 명이 가위바위보 하면 뭐만 돼? 3분의 1만 떨어지겠지. 뭐가? 내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 질 확률이 3분의 1. 비길 확률이 3분의 1. 이래 되는 거고. 자, A가 이길 확률이 B가 이길 확률하고는 똑같습니다. A가 이길 확률이 B가 질 확률과 똑같겠지. 그러면 A가 이길 확률과 A가 질 확률이 똑같아. 이게 되니? 그럼 핵심이 되는 건 뭐야? 비길 확률이 핵심이 되는 거야. 엄마 이해되니? A가 이길 확률과 A가 질 확률은 똑같아. 이해되니? 비길 확률만 알면 나는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지겠다 이렇게 되겠지. 나만 본다면 내가 비길 확률을 알면 어차피 내가 이길 확률과 내 질 확률 똑같아. 되니? 내가 비길 확률만 알면 내가 이길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고. 비길 확률이 3분의 2야. 내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에서 절반이 이길 확률이고 절반이 질 확률이 된다고. 이길 확률과 질 확률 똑같으니까. 자, 확률은 3분의 1은 아니지만 내가 이길 확률과 내가 질 확률 똑같고 A가 이길 확률, 질 확률 똑같다는 말은 B가 이길 확률과 질 확률은 똑같다 이 말이 되겠지. 사람 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사실 가위바위보는 보통 몇 명까지만 할 거야? 3명까지만 주로 해. 4명부터는 잘 안 해.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10명이야. 가위바위보 해 안 해? 안 해. 왜 안 해? 게임이 안 끝나. 게임이 안 끝나. 계속 비겨. 그럼 다시 말해 비길 확률이 계속 커진다는 소리야. 커진다는 소리야. 게임이 좋은 게임은 아니다 이거지. 두 명은 쉬워. 왜? 이길 확률, 질 확률, 비길 확률이 3분의 1 똑같아. 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쓸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따질 게 딱 뭐냐면 이 문장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가위바위보는 실은 몇 명이 사는 거냐면 두 명이 사는 거야. 맞니? 아닙니다. 가위바위보는 승부가 나면 두 명이 사는 거야. 승부가 났다는 소리는 뭐야? 종류하고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니? 승부가 안 났다는 말은 뭔 말이야? 다 똑같을 수도 있고 종류가 세 종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지. 이게 승부가 나면 두 팀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내가 이긴 팀에 있는지 진 팀에 있는지 여부는 거지. 근데 내가 이긴 팀에 있는 거야 진 팀에 있는 거야 둘 다 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긴 팀에 있는 것만 따져주면 진 팀에도 똑같은 확률이 떨어질 거니까. 그 이름 용어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면 비길 확률은 A가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면 질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이 되는 거야. 남는 것이 비길 확률이 되겠지. 되니? 순서가 잘못됐네요. 순서가 뭐야? 비길 확률을 구하고 내가 이길 확률을 구할 거야. 이해되니? 세 명이 합니다. A가 이길 확률, 한 명만 이길 확률, 두 명만 이길 확률, 어느 한 명도 이기지 못할 확률, 승부가 낮을 확률. 자, 그래서 세 명이 할 때는 구분을 시켜야 돼. 그지? 용어가.
그러면 3명이 하면 어떤 룰이 발생하냐면 이긴 팀하고 진 팀이 있을 거야. 승부가 났을 때는 당연히 이긴 팀하고 진 팀이 있겠지. 그러면 이길 때 누가 이겼어? A가 이겼어? B가 이겼어? 틀렸어. D가 아니라 L이야. 로즈야. C AB AC BC 이래 되겠지. 오른쪽은 굳이 안 적었지. 이유는 알겠지? 나머지가 되니까. 근데 밑에 세 개는 또 할 필요가 없어. 왜 할 필요가 없어? 위하고 똑같아. 대칭적으로 똑같지. 선생님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여기에 지금 상황이 총 6개야. 상황은 6개야. 그리고 나머지 상황은 이제 비긴 상황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비긴 상황만 알면 이 나머지 상황도 다 알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그래서 자, 이 가지수는 몇 가지가 나올까? 가지수. 가위바위보. 이게 A는 이겼고 B씨가 졌어. 그러면 가위바위보가 뭐야? 2팀밖에 없는 거지. 가위바위보에서 총 이길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얘네들 다 몇 가지야? 다 3가지니까 다 더하면 몇 가지가 되겠어? 8가지가 되겠지. 3명 가위바위보 총 몇 가지야? 27가지가 되겠지. 다시 말해서 승부가 날 확률이 18가지. 승부가 안 날 확률이 9가지 해서 승부가 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 5. 3명까지가 똑같네. 3명까지가 똑같네. 근데 지금 말이 달라. 얘는 A만 이겼다, B만 이겼다, C만 이겼다, A, B가 이겼다, AC가 이겼다, BC가 이겼다가 되겠지. 됐니? 각각은 다 몇 식이야? 9분의 1씩이게 되지. A만 이겼다, 9분의 1. 한 명만 이겼다, 3분의 1. 맞잖아? 두 사람만 이겼다. 두 사람만은 아니고 사실 두 사람이 이겼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이겼다는 것이 3분의 1이야. 여기 없는 것이 실은 하나 더 넣어줘야 되네. 원래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야. 여기든 들어가야 돼. 하나가. 추가. A가 이길 확률입니다. A가 이겼다는 말은 이긴 팀에 A가 들어있어야 돼. 이되니? A가 이긴 팀에 들어가야 돼. 그런 확률은 얼마야? 얘도 3분의 1이다 이 말이지. A만 생각하면 3명까지는 참 과학적이고 확률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A만은 달라. A가하고 나만 생각한다 하면 나는 이길 확률이 3분의 1, 질 확률도 3분의 1, 비길 확률도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4명일 때 4명 이상이 될 때가 문제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4명 이상이 될 때는 이제는 A만 이겼다, A 한 명만 이겼다, 2명만 이겼다가 일일이 세줘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왜냐면 4명이니까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니? 구분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그러면 4명이 할 때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81가지겠지. A만 이겼다는 것은 A랑 나머지와 구분을 시켰고 A만 이겼다는 것은 딱 하나의 상황, 한 가지 상황이잖아. 한 가지 상황당 세 가지씩 있는 거야. 그렇지? A만, B만, C만, D만 한 명 골라서 4가지. 한 명은 4가지. 2명은 2가지. 3명은 다시 1가지. 4가지. 이해되니? 한 명만 이길 확률은 자 A가 이길 확률은 몇 가지라고? 딱 1가지라고 해. 근데 모습은 1가지. 근데 가위바위보가 있으니까 총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지. 자
여 문제가 힘든 것은 여기에 있는 이런 말들을 내가 잘 해석을 해서 계산하겠다 이거야. A만 이겼다는 것은 요 위에 시겠다가 이거는 한 명만 이겼다는 것은 A가 이긴 거 말고 나머지 애들도 이길 수 있지. 그래서 두 명만 이겼다는 것은 이렇게 했다가 6을 곱해야겠지. 한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확률이 27분의 1이야. 한 가지 상황이 승부가 났으니까 3명도 27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자, 한 명만 이기는 상황, 두 명이 이기는 상황, 세 명이 이기는 상황을 다 얘기했다는 말은 요 놈을 다 했다는 것은 승부가 났다 이거지. 27분의 얼마야? 14입니까? 27분의 14. 다시 말해서 비겼다는 것은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근데 얘는 6번은 승부가 날 확률이니까 위에를 다 더해라 이 말이 되겠고. 됐어요? 문제 푸는 순서가 지금 잘못됐어요. 어떤 순서라고 해서 우리 뭐부터 골라 봐야 돼? 지금 이 말은 지금 이 용어 이 말들을 이해하라는 소리야. 1번부터 4번까지를 너희들 구할 때 하나의 모습이 나오면 세 가지밖에 없어 이제. A, B, C, D 이렇게 상황이 딱 떨어졌어. 그럼 두 팀밖에 없는 거라고. 가위바위보 세 종류인가 세 가지 케이스만 나올 거고 총 경우의 수는 전체에서 얘기를 할 거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되니? 그럼 여기가 없는 것이 뭐가 없어 또? 뭐가 없어? A가 이길 확률이 없잖아. A가 이길 확률. 그럼 위에 있는 놈을 일일이 셀 수 있어? 일일이 셀 수 있어. 근데 그렇게 안 풀 거라고. 왜? A가 이길 확률하고 A가 질 확률은 똑같고 승부가 나면 A는 이긴 팀 아니면 진 팀이라고. 이게 현재 승부가 얼마 났어 지금? 27분의 14가 난 거야.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은 27분의 7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를 일일이 쓰면 A, AB, AC, AD, ABC, ABD 뭐야 이걸 다 써야 된다 이 말이 되는잖아. 얘 81로 보면 3을 곱하면 3, 7, 21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야. 총 7가지가 나온다 소리네 그러면 맞니? A, AB, AC, AD 그렇지? 그 다음 3명 A, B, C, A, B, D, A, C, D 총 7가지 했다. 각각 3가지 곱하면 21가지가 떨어졌다 이거지. 앞으로 우리 이렇게 근대 계산 안 할 거다 이런 말이야. 됐니? 그럼 이 문장이 뭐가 나오냐에 따라서 다를 건데 일단은 4명 이상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무승부가 일단 중요하다고. 승부가 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무승부 대충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 상황이 중요하다고. 4명. 근데 문제는 4명이 나올 수도 있고 5명이 나올 수도 있다. 4명이면 사실 고등학교 문제치고는 조금 쉬운 문제. 5명이면 거의 뭐 보통 그 정도 느낌으로 푼다. 6명 훨씬 더 어려울 거니까요. 그럼 어떤 상황이냐? 2가지 상황이라고. 첫 번째 상황은 모두 같은 경우. 쉬워. 3가지밖에 없어요. 가위바위보. 문제는 2번째입니다. 말로는 가위바위보가 모두 있는 경우 이렇게 말을 할 거고요. 모두 다 나온 경우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겠지. 가위바위보가 모두 나왔어. 사람이 4명이야. 서로 다른 사람 4명. 서로 다른 가위바위보. 어떻게 풀 건지 생각을 해야 돼. 중복 좋아. 어떻게 식이 어떻게 될까? 사야?
일단 4명이 가위바위보를 냈어. 그러면 여기 가위바위보가 다 있고 합쳐서 몇 개가 나와? 총 4개가 나올 거야. 됐어? 그럼 A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가위. 얘는 가위. 얘는 뭐야? 누가 냈어? 가위를 누가 냈어? 우리 손만 보면 지금 요 상황이 맞겠지. 손만 봤으면 어떤 상황이야? 가위 하나, 바위 둘, 보 하나 이렇게 나올 거지. 그럼 자연수가 될 거지. 누가 냈냐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는 일단 틀렸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이겁니다. 얘네들이 뭐야? 기본적으로는 한 개 이상 나와야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 사시인가요? 사시가 아니라 삼시가 된가요? 삼시라는 말은 모습이 3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수가 4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2개 있는 애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보 이렇게 3가지밖에 없는 거라고. 지금 4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몇 명으로 늘어나? 5명은 늘어나겠지 이제. 5명이 적당하거든 사실 문제로서는. 생각하기도. 요건 안 된다 이거지. 이해되니? 서로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거 3개를 연결을 시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요 말은 어떤 논리와 똑같냐면 여기가 1, 2, 3, 4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가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는 문제입니다. 4명이 가위바위보 1, 2, 3으로 갔을 거야. 1, 2, 3 섞지 말고 뭐 가위바위보로 입수 뭐 상관없어요. 근데 가위바위보가 화살표를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떤 두 놈이 갔다 이 말이지. 누가 간지를 알아? 몰라.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는 뭐냐면 분할 분배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과 서로 다른 종류에 대해서 짝을 짓는 겁니다. 어떻게 짝을 지어? 룰이 있어? 하나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숫자 3이라는 수가 쓸모는 있어. 3가지 케이스가 나왔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2, 1, 1이 된 거야. 가위 2명, 바위 1명, 보 1명. 가위 2명, 바위 1명, 보 1명. 사람을 2명, 1명, 1명으로 팀을 만들어줘야 돼. 3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가위바위보 낼 거. 뭐 어떻게 됩니까? 4C, 2C1, 1C1, 조심하세요. 200분의 1. 그리고 나서 2명, 1명, 1명으로 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는 3팩을 하겠다 이 말이야. 이거는 분할 분배적인 내용이야. 자, 얘를 중복조합적으로 해석해서 풀 수도 있어. 근데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된지 안 된지부터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 식을 적어볼 수는 있어. A 플러스 B 플러스 4일 것 같아. 근데 내가 문장을 안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넣어봐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된지 안 된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여기다 3을 곱하면 39가 나와야 됩니다. 얘가 3이 나왔으니까 얘가 36이 나와야 돼. 이렇게 2 없어지고 얘가 6 이렇게 해서 36이 나왔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무승부가 날 확률이 얼마였냐면 81분의 39 이렇게 나올 거고, 무승부가 나왔으면 일자는 승부가 날 확률이 80분의 나머지 애들이 되고, 그걸 가지고 A가 이길 확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A만 이겼다라고 하면 일일이 써가지고 개수를 세는 거고요. 알겠니? 해서 5명 무승부만 해볼게요. 무승부라는 용어를 쓰진 않을 건데 의미는 알겠지? 그럼 어떻게 된다 소리야? 5명을 마찬가지로 3팀으로 분할을 해야겠지? 첫 번째
3명, 1명, 1명으로 분할시킬 수 있고 두 번째 2명, 2명, 1명으로 분할시킬 수 있겠지. 그러지? 그러면 5C3, 2C1, 1C1, 2팩분의 1 곱하기 3팩 5C2, 3C2, 1C1 요거 이해해야 돼. 분할 분배 잘 나옵니다. 3팩 2, 5C3, 60이 되고요. 5C10, 2, 3 여기가 3, 여기가 6, 9, 90이 되네요. 다시 말해서 3의 5제곱분의 150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지. 그럼 3의 5제곱이면 243분의 150이야. 약 248, 38은 8분의 5 정도 떨어지네요. 8분의 5 정도가 지금 무승부란 소리야. 그럼 절반이 넘어갔어 이제. 아까는 27분의 13이었는데 절반이 약간 안 됐긴 했는데 그러면 숫자가 많을수록 무승부 확률이 엄청 높아지니까 게임이 잘 안 끝난다 이 소리가 되지.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얘가 승부가 날 확률은 여러분 계산해 써볼까? 81분의 50 81분의 31 그러면 A가 이길 확률은 그 중에 절반 이렇게 되겠네. 근데 다 같은 거 낼 수 있잖아요. 아 이런 그러네. 이렇게 나왔네. 번호가 이렇게 됐었네. 1번 2번 이렇게 써야 되네. 그러니까 모두 같은 경우 모두 다른 경우 요 놈이 지금 세 가지가 있네요. 그럼 뭐서 틀렸어? 153으로 가야 되겠지. 153이고 51이 되고 51이 되고 이게 이길 확률은 승부가 날 확률이 51이 아니라 아니 3, 5, 3, 1 맞고 승부가 날 확률은 30 더 갈 수 있네. 3, 1은 3, 3, 7, 27 27분의 10 그러면 A가 할 확률은 그게 절반 27분의 5 이렇게 되겠지. 여튼간에 중요한 사실이 승부가 나랑 무승부가 날 확률이 일단 중요하다. 무승부는 다 같은 경우랑 뭐 세 개 다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고 5명까지는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된다. 외우기는 쉽지 않다 이거지. 되니 3명까지는 심플한 문제일 거라고. 3명까지는 이제 4명부터 좀 못 까다로울 것이다. 되시죠? 자, 함수 봅시다. 함수의 개수의 유형률은 자, 개수 구하라는 소리야. x가 m개에서 n개로 간 거야. 그럼 요놈이 몇 개로 갈 거야? 각각 가질 수 있는데 n가지. 각각 n가지 있어. 요놈이 뭐가 돼? n의 m제곱 이래 되겠지. 얘를 어떻게 써? n 파이 m으로 쓰겠다 이 말이야. 서로 달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놈이 가면 m가지로 가면 두 번째는 n-1가지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npm으로 쓸 수 있겠다 이 말이지. 큰 놈이 큰 놈으로 가. 작은 놈이 작은 놈으로 가. ncm으로 줬겠다 이거지. 그 크거나 같은 놈으로 가. 조심해야 돼. 식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x1이라고 a1이라 쓸게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총 n가지가 합이 m이 나와야 돼. 받는 놈이 n개고 맞냐 지금? 맞겠지? y가 n개고 얘네들이 받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야. 얘를 다 더해서 m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 누가 중복이 돼? 이놈은 여기다 줄 거고 또 하나 더 여기다 줄 거야. 총 n개를 나눠줄 거야. 얘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NHM 이렇게 작성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야. 지금 문자로 써지는데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다 수로 보일 거니까 그렇게 쓰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됐죠? 자, 내일은 뭐 할 게 없으니까 일단은 너희들 다 문제 풀이를 할 거야 그대로.
여기에 있는 개념서에 있는 문제 쭉 풀어보고 선생님 몇 개 더 풀어줄 수 있는데 지금 한번 쭉 풀어보고 쌤 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하나 볼게요. 시험은 확률 여기까지만 계산까지. 실은 확률 문제는 확률 문제가 별로 없어요. 확률 문제가 뭐 경우의 수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여기까지만 시험 볼게요. 오늘 저녁에는 뭐만 복습하면 되냐면 뭐 복습해야겠어? 이항 정리. 식 쓰는 건 복습해야겠지. 중복조합은 너희들이 식을 쓰기만 하면 되니까. 됐지? 이항 정리만 복습을 해오면 시험을 볼 수 있겠지. 알겠죠? 내일은 그렇게 진행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